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두 지문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독서 지문 좀 빡세게 많이 달려놔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 바로 앞에 지문에 이 관동별곡이 튀어나왔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좀 이 모의고사에서 시사하는 바를 좀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우리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육모평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다, 그지? 한 4개월여밖에 안 남았을 텐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뻔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 수능 시스템을 잘 보자고. 고전 시가에 지금 육모평이 뭐가 나온 거야?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왔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철의 작품이 모의평가에서 다뤄졌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 실리겠지라고 예상을 하는 게 더 센 영향이었단 말이야. 근데 정작 수능에서 뭐가 나왔더라? 3위곡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패턴이나 어떤 관습적인 면모들을 좀 벗어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여. 그러니까 정철의 관동별곡 그러면 역으로 또 생각해보자.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도 안 나올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지. 혹시 관동별곡 작품이 정리가 안 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서 선생님 저도 관동별곡을 전문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볼까? 선생님 저 이거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런 건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요 2021학년도 문제지만 2020학년도에 수특에 실렸었어. 그래서 전년도 수특에 실렸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연계 아닌 연계 형태로 나와버린 거지. 너무나 너희들이 잘 알고 있을 만한 작품들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들 중에서 뭔가 빈도수가 높은 출제 빈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가 높은 몇 가지 작품들이 있지. 보통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충신연주지사 하면 삼위곡, 송민곡 빼먹으면 섭하죠. 또 여인들의 한을 말하고 있는 규반가사 얘기를 하면 규원가 빼놓으면 또 말하기 어렵지. 기행가사 면에서 뭐 일동장유가라든지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작품들에 대한 학습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문제라. 그런 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지문을 조금 분석하면서 갈 생각이야. 원래대로라면 참고로 선생님 작년만 해도 이렇게 나왔으면 야 안 나오잖아 하면서 넘어갔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럴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점 생각하면서, 자, 정철의 관동별곡 나온 거 보고 오른쪽에 문제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무슨 문제에서는 뭘 다뤘는지 한번 보자고. 38번 딱 봤더니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 진월대에서 불정대, 개심대, 활용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이거 배웠으면 알고 있을 거야.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이 무슨 가사거든? 기행가사지. 그리고 기행가사라고 하는 작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축을 가지고 움직인다? 여정, 변문, 감상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축을 반복하는 패턴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정이 뭔데? 어딘가에 간 곳을 말하잖아, 그치? 견부는 무슨 뜻이야? 볼 견자에 들을 문자야. 거기에 가서 보고 들은 것, 그리고 감상은 당연히 느낀 점이죠. 참고로 이 세 가지가 우리 기행문의 기본적 패턴이다, 그죠? 여정, 견문, 감상. 그럼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어떤 여정을 중심으로 어떤 견문을 통해서 어떤 감상을 파악했는지 말 그대로 내용을 이해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해석이 관건이 될 거야. 고전문학은 해석이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 누차 말씀드렸었죠. 해석 신경 쓰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39번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이 문제가 말이야, 놀랍게도 정답률이 67%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 문제는 자칫하면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갈 뻔한 문제라는 얘기거든. 참고로 오답 베스트에 4번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결론적으로는 딱 하나네, 해석 문제입니다. 해석이 무조건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이 문제 시스템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특정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해석 문제가 된다. 그러면 고전문학은 어쨌든 완벽한 해석, 그리고 꼭 옆에서 힌트를 주지 않고 밑에서 어휘풀이를 주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할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40번 문제, 보기 적용 문제지. 자, 좀 읽고 갑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요,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했지. 자, 키워드 첫 번째 관념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작품의 키워드, 자, 관념적. 즉, 자연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름다움들을 우리 인간 세계의 어떤 법칙들과 혹은 어떤 천지의 원리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 우리 철이형이죠. 철이형은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서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지.
그러니까 지금 키워드가 두 개 나왔네. 분명히 대상이 되는 건 관념적인 대상들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묘사했다?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두 개는 대립된 단어야, 그치? 이 보기 안에서도 대립된 단어의 쌍을 만들어냈고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거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의 투사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비추어지었다, 비추어서 나타났다는 뜻이죠. 자연에 비추어 나타난 어떤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혹시 말이야 이 문제를 풀 때 혹시 숭고미, 우아미 이런 식의 말들이 떠올랐다면 공부 진짜 제대로 한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 당장 이거 자체는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고전 문학의 미의식 네 가지 챕터라고 해서 숭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이렇게 네 가지를 들게 되는데 그런 요소들을 보기에서 새롭게 묶여가지고 또 서술형으로 아니면 그냥 보기 적용 문제로 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고 몰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관동별곡의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관동별곡도 가사니까 서사, 본사, 결사의 세 덩어리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서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관동지방으로의 부임의 여정이 나오면서 시작하죠. 오케이? 강호의 병이 깊어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었냐?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워시니 오케이? 관동 800리를 맡겨주셔서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임금께 인사드리고 출발하잖아.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나의 본사는 너무 긴데 그 내용을 두 개로 찢었던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첫 번째 본사 1번 파트는 금강산을 유람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참고로 본사 2번을 미리 쓰자. 이쪽은 관동 8경을 여행하는 그러니까 해금강 파트라고도 해. 이런 장소들이 이용하면서 계속 뭐가 나온다고? 여정, 견문, 감상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느끼고 어디 가서 뭐 느끼고 이때 중요한 건 금강산 파트에서는 뭘 느꼈었냐면 위정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었거든. 위정자는 또 무슨 뜻인데 정치를 위하는 자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 임금께서 나에게 도지사를 맡겼잖아. 그러면 가서 열심히 정치해야지. 저 아름다운 산의 전기를 모두 끌어모아 세상에 아름다운 멋진 인재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고민을 해. 그러다가 관동 폐곡으로 갈 때쯤이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죠. 자연인으로서의 면모가 좀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건 휴가의 끄트머리에 우리가 겪는 생각 같은 거라고 보면 좋겠지. 1년짜리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막 정신없이 즐기다가 이제 돌아오는 마지막 달 12번째 달이 됐어. 이제 보름만 있으면 귀국할 거야. 그러면 이제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리겠죠. 이것도 해봤어야 되는데 저것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쉬움이 들면서 점점 나 또 조금 더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그러니까 자연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쉬고 있으면 계속 쉬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양상이 결국에는 뭘 일으켜내? 갈등을 일으켜내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결사에서 그 갈등이 꿈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죠. 꿈에서 누굴 만나거든? 신선을 만나지. 신선을 만나서 우리 선우후락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지? 기억나고 있나요?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뒤에 나머지를 즐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면서 결국엔 작품을 마무리 짓죠. 자,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좀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재작년이 돼버렸지. 재작년에 쌤이 수능특강 수업을 수업하면서 이 관동별곡 전문을 수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특강의 작품이 실리면 이렇게 긴 작품들은 다른 지문 부분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높거든. 전문 수업을 하는데 참고로 1시간 10분 컷을 했어요. 선생님도 하도 기록적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네요. 관동별곡 전문을 1시간 10분 컷을 하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습 빡시게 해와야겠지? 선생님 막 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수특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나중에 진도표를 나눠드리게 될 텐데 그 진도표를 보면서 선생님의 속도 그리고 선생님의 진도 스타일을 이제 어느 정도 겪어보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알게 될 사람도 있는데 스타일을 보면서 미리미리 예습 단계를 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작품을 빠르게 쫓아갈 수 있을 거라는 거. 선생님이 여유롭게 갈 수가 없어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체 내용도 그렇게 빨리 수업했었자. 그럼 염두에 두면서 자 문제는 다 살펴봤고요.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의 전체적인 큰 틀도 봤고요. 중심점이 뭔지도 확인했으니까 이제 해석하러 가면 되겠지? 해석하러 가봅시다.
정말 친절한 건 그 와중에 뭘 해줬어. 금강대라는 데다가 네모를 떡하니 쳐놨죠. 뭐예요? 여정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금강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어. 그리고 이걸 떠올리면 좋죠. 참고로 이 그 관동별곡에는요, 대나 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대나 누는 전부 다 뭐 하려고 지어놓은 거야? 어떤 좋은 자리에다가 조그만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술 한잔 마시면서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장소겠지. 즉 경치가 뛰어난 장소에다가 누각을 세워놨을 거란 말이지. 금강대는 이 금강산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에 세워졌을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이게 뭐다? 여정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에서는 뭘 보고 뭘 느꼈는지 보시면 돼. 가보자. 금강대 맨 우층에 선악이 삭기치니, 선악이라고 하는 건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을 말합니다. 오케이, 선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지금 진짜로 선악을 본 거겠니? 아닐 거야. 아마도 금강산에 가서 학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겠지. 근데 그걸 보면선 학들이 쭈루룩 하고 날아가니까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 리라고 돼 있어. 춘풍은 봄바람이라는 뜻이죠. 봄바람에 옥적성, 옥피리 소리인데요. 그럼 정말로 누가 피리를 분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바람에 휘잉한 소리, 그런 소리에 놀라서 잠을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다음 줄 호의 현상. 자, 이거는 흰 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라는 뜻이니까 위에는 흰색, 아래는 검은색을 말하는 거겠지? 학의 모습을 호의 현상이라고 부른 거야. 호의 현상이 허공에 솟아올라 뜬 거죠. 됐어?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금강대에 가서 학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본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따지면 돼? 뭘 느꼈는지 따지면 되는 거지. 뭘 느끼셨는데요? 서호 옛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어허. 서호 옛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서호 옛 주인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아주 친절하다니까 맨 밑에 서호 옛 주인이 해석돼 있는 거 보이냐?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주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야. 서호 옛 주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서호 옛 주인은 인포라는 사람의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이 인포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매화꽃으로 삼았고 자신의 자식을 학으로 삼았어요. 즉 자연과 하나 되어 신선스러운 삶을 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현재 화자는 저 학들이 날 보고 인포라고 착각해서 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신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신선적 풍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 아이 자식들, 내가 신선인 건 또 어떻게 알고 저렇게 좀 날아다녀. 아이 자식들 말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품의 전체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금강대 파트 다 봤어요? 그럼 다음 주 좀 가봅시다.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굽어보고. 자, 소향로와 대향로는 아마도 여러분들 향로봉 이렇게 단어 들어본 적 있죠? 금강산에 워낙 봉우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봉우리마다 이름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소향로랑 대향로는 간 곳이 아니야, 그지? 소향로랑 대향로를 눈 아래 굽어보면서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정이 아니지. 조심해주세요. 여기를 보면서 이동하다가 어디에 갔어요? 정양사에 있는 진월대를 간 거지. 이번에는 진월대라는 곳에 갔어요. 또 대잖아. 쫄지 마. 대니까 누각일 거야. 그치? 정치가 아름다운 장소겠지.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은 말이라고 돼 있죠. 고쳐는 다시 올라갔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막 빙글빙글 돌아서 여러 번 올라갔나 보지. 또 앉은 말이라고 하는 거 해석 조심하세요. 앉으니까라는 말입니다. 앉으면서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앉으니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 되는구나. 그렇지? 뭘 느꼈어? 이건 참고로 본 건 아니지만 이건 느낌으로 보는 게 맞겠지. 여산의 진면목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또 그러면 여기서 여산이 또 뭔지를 알아야지. 진면목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야, 이 사람의 진면목을 이제서 알게 됐어. 참다운 모습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여산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대표 산 중에 하나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한국 하면 대표하는 산? 뭐 백두산 혹은 한라산 얘기를 하지. 뭐 또 어디가 있을까? 그 알래스카가 아니잖아. 뭐 어디지? 그래, 재수 없지만 일본 쪽으로 생각해보면 뭐富士산, 오케이? 이런 거 떠올릴 수 있죠? 대표적인 산들. 마찬가지로 여산도 중국의 유명한 산이라고 생각해보자면 그 여산의 진면목을 여기서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죠? 딱히 찍긴 어렵겠지만 아름다운 풍경 정도로 우리는 번역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산 진면목을 볼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훌륭한 정치를 자랑하더라.
그래서 이런 말을 해.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시야. 조화옹은 조물주라는 뜻이죠. 조물주가 헌사하다는 또 무슨 뜻인데? 야단스럽다. 우리 선생님이 헌사하다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서 기억하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앞으로 헌사하다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될 텐데 헌사하다는 삐까번쩍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면 편해요. 뭔가 휘황찬란, 삐까번쩍, 요란찬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산의 진면목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조물주의 솜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라는 표준대서. 하지만 그 의미는 휘황찬란해 라는 얘기죠.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A가 묶여있지. 자, A는 묶여있는 부분 생각하면서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작품은 알아주세요. 이거는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에서의 어떤 유명한 구절을 패러디? 따온 거야. 유명한 다른 작품 가사에 나오는 어떤 패턴을 가져온 거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날아가는 것, 날아가지 않는 거라면 뛰어가지나 말지, 서 있는 게 아니라면 솟구치지나 말지라는 말인데, 안에 있는 맥락은 뭐냐면 날아가는 것도 같고 뛰어가는 것도 같고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솟구쳐 올라가는 느낌도 든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역동적 속성을 말하고 싶은 거지. 됐죠? 막 달려가는 듯하다가 멈춰있는 듯해. 하지만 그 멈춤 속에는 어떤 역동적 힘이 숨어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부용을 꽂아는 듯 백옥을 묶었는 듯. 부용은 연꽃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백옥은 옥 알죠? 하얀 옥을 꽂아는 듯도 하고, 동명을 박차는 듯도 하고, 북극을 괴하는 듯도 하고. 봐봐. 부용 그리고 또 뭐였지? 백옥. 다시 두 번째로는 동명을 박차는 듯, 또 북극을 괴하는 듯. 얘들아, 동명이라고 하는 건 별을 말하는 거죠. 북극이라고 하는 건 북극성, 역시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역동적 이미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 동명은 괴고, 그러니까 박차는 듯 뛰어나가는 듯 하고 있지, 그치? 박차는 건 뛰어나가는 느낌이야. 근데 북극을 괴하다는 거는, 얘들아, 괴다가 무슨 뜻일까? 설마 이 괴다를 사랑하다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하죠. 여기서 괴다는 진짜로 요거야, 요거. 턱을 괴는 거다, 아니면 선생님이, 그치?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딱 떠받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딱 옹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되시죠? 그러니까 저기 있는 별들을 다 받쳐주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가 나왔잖아. 이제 풀어보러 가볼까요? 지금 이 구절 가지고 무슨 문제를 내는지 한번 보자고. 참고로 이게 모든 것들은 진월대에서 본 아름다운 금강산의 풍경입니다. 1번, 봉우리를 부용을 꽂아놓고 백옥을 묶어놓은 듯한 시각적 형상, 맞죠? 시각적인 거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묘사해서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 맞습니까? 그렇죠? 백옥같이 하얀 면모를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봉우리를 백옥이나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어서. 그래요, 빗대자고 칩시다. 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영속성을 표현했다. 말장난이잖아, 지금 이거. 영속성은 무슨 뜻인데? 영속성. 이게 무슨 뜻인데?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잖아. 영원히 불멸한다. 그리고 항상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뜻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했었지? 이 장면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멈춰있지만 움직이는 듯한 그 느낌, 그 역동적 에너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지, 뭐 계속 똑같이 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낚았죠. 그죠? 2번 조심해 주시고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봐봐. 봉우리를 동명을 박차고 북극을 받치는 듯한 모습이 빗대서. 봐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 해석력이 필요하지, 그치? 동명을 박차고 나가고 있고 북극을 떠받치는 느낌. 괴다라는 말에서 턱을 괴다라는 말로 연결해서 받치는 걸 얘기해야 돼. 빗대어서 대상의 웅장한 느낌을 표현하는 건 맞고요. 괜찮습니다. 자, 베스트 오답이 참고로 4번이었어요. 혹시 4번에서 틀린 사람 체크해보자고.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와 같이 행위를 부각하는 대꾸를 통해서 날다와 뛰다, 섰다와 솟구치다라는 말, 행위로 말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리고 그걸 대꾸를 표현하는 거 맞죠?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나 말지, 뭐뭐 하거든 뭐뭐 하지나 말지.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 맞잖아. 완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장면도 우리가 수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장면 중에 하나야. 이전에 유명했던 가사의 일부분을 차용해서 A 하는 듯도 하고 B 하는 듯도 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는
4번이 되게 맞는 얘기인 거야. 이런 표현이 상투적 표현에 속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결국 39번 문제도 해석 문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됐냐? 조심해 주시고요. 5번 꽂았는 듯 박차는 듯과 같이 상태나 혹은 동작 등을 보여주는 유사한 통사 구조에 나요. 자, 통사 구조가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꾸 말하는 거잖아. 대꾸를 통해서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완벽한 설명이죠. 되셨나요? 자, 39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맨 뜬금없이 영속성 이게 왜 나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친구는 그냥 고전하면 해석을 완벽하게 하지 않고 그냥 되게 그럴듯한 말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던 친구들은, 즉 관동멸곡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틀리는 게 맞는 거야. 그럴 법해. 됐어요. 자, 그런 문제를 냈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겪어야 되는 교훈은 또 다시 뭐가 된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EBS에 있는 많은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 고전 시간 면에서는 해석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계속해서 나머지 구절 가볼게. 그런데 그 와중에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시야 혈망봉이 있어요. 자, 아직 지금 여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진월대라는 장소에서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봤던 대상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혈망봉이 있어요. 자, 이건 여기다 쓸게요. 혈망봉.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구분해드리는지 보이죠? 여정은 파란색으로, 견문은 노란색으로, 감상은 빨간색으로 써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이거는 제절대에서의 또 다른 대상입니다. 혈망봉이라고 하는 봉우리를 봤어요. 그런데 하늘에 추밀어, 추밀다라는 거는 치밀다, 들이밀고, 그러니까 머리를 들어 올리면서 무스이를 사로우려. 이 혈망봉이 하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늘에 대해서 무슨 일을 사래려고, 사뢰다. 글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어? 사뢰려. 또 해석력이 필요하네. 사뢰다는 말은 임금님같이 높은 존재에게 말씀을 올리는 걸 사뢰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말씀 드리는 것보다 더 높은 표현이야. 말씀을 아주 그냥 받쳐 올리는 거야. 임금님 이 말씀을 사뢰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 무슨 일을 사뢰려? 천만곱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 핵심은 이거야. 그래서 굽힐 줄 모른다는 거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인데? 봐봐. 아까 이렇게 봉우리들이 또 있었고 하늘이 여기 있어. 하늘에 있는 북극성 같은 별들은 뭐예요? 센터에 있는 별이잖아. 임금님을 상징하지. 또 하늘도 임금을 상징해요. 근데 이 봉우리들이 절대로 굽히지 않고 뭔가를 말하려고 계속 머리를 꼿꼿하게 쳐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거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의 면모죠. 즉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 역시 저 산봉우리들처럼 굽히지 않는 절개와 지조를 가지고 임금님께 직언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지. 됐냐? 누가 금강산 부분 아니랄까봐 위정절하의 면모를 따지고 있잖아.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되셨죠? 그러면서 어와 너여이고, 이거는 너는 누굴 말하는 거야? 혈망몽 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잖아. 너. 이걸 참고로 그럼 우리 무슨 법? 의인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어와 너로구나. 여이고는 뭐뭐로구나. 어와 너로구나. 너 같은 아이가 또 있겠는가? 너 같은 이는 너 같은 해석 잘해. 이런 거 이어졌기. 같은 같이가 아니고 됐지? 너와 똑같은 이가 아니라고요. 너 같은 아이가,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무슨 법? 또 서리법. 의인법 체크, 서리법 체크 하면서 너 혈망봉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본받아야 될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구나. 우리 배워야 돼 저런 거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 거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감상을 말씀하셨네요. 굽힐 줄 모르는 지조와 절개를 가져야 한다.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확인했다.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됐죠? 자, 다음 구절 가볼게. 이번엔 개심대에 고쳐 올랐대요. 자, 이번에는 또 개심 되잖아. 선생님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 이런 것 빨리 파악하는 것 중에 팁 하나가 뭐다? 대다. 대는 누각을 말하니까. 개심대가 뭔데? 마음을 여는 누각이란 뜻일 거야. 그치? 개심대에 고쳐 다시 올라가서 중향성을 바라봤지. 중향성은 바라본 대상이야. 그치? 중향성이라고 하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12,000봉을 역력히 해여 하니 자, 중향성을 바라보면서 뭘 한 거야?
금강산 찾아가자 일반 2천 뭐 그거 말하는 거잖아. 금강산의 모든 봉우리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 같은 높은 장소일 거야. 거기에 가서 역력히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제 눈으로 역력히 봤어요. 확실하게 맞다는 얘기지? 하나하나 확실하게 한번 세알아 보니까 봉마다 맺혀있고 끈마다 서린 기운, 그 봉우리마다 기운과 특정한 에너지 같은 것들이 에너지? 이런 거 그냥 쓰지 뭐. 기운이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이죠.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잖아. 왜? 그 아바타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신성한 나무에서 막 이렇게 뭐 바람 불면 막 뽕뽕뽕 움직이잖아. 이 영화 안 봤냐? 아무튼 어떤 대상에서 느껴지는 어떤 신비로운 기운 같은 것 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면서 이런 말을 해. 말거든 좋티마나 좋거든 막디마나. 봐봐. 말거든 좋티나 말지. 좋거든 막디나 말지. 근데 이거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맑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좋기도 하면서 또 맑기도 한다는 얘기지. 그쵸? 근데 맑다는 무슨 뜻이야? 맑다는 말을 모르진 않겠지 설마. 그치? 맑은 건 알겠고 좋은 건 뭐니? 좋다. 이 좋다는 무슨 뜻이에요? 중세국어 해석 능력. 좋다가 중세국어 무슨 뜻입니까? 좋다가 아니에요. 이거 라이크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죠? 깨끗하다라는 뜻이죠. 이거 써야 되는 레벨이야? 잠깐만. 자, 중세국어를 문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몇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릴게. 이거 선생님이 처음 수업하는 건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고전문학을 읽을 때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몇 가지 서술어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얼다, 괴다, 려다, 좋다, 교타, 하다, 또 뭐가 빠졌나? 얼다, 괴다, 려다, 헌사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 최소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써봅시다. 얼다랑 괴다는 둘 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다만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 건 얼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녀 간의 어떤 뭐랄까 이성적 개념의 사랑을 말하는 거라면 괴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뭐랄까 부모 자식 간에 혹은 선생님은 우리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을 사랑하죠. 그럴 때 그 사랑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야. 알겠죠? 자, 잘 봐주시고 또 괴다도 여다도 중요하죠. 여다는 가다나 살아가다나 흐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치자면 고와 같은 말이야. 고와 같은 말이야.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여던 길 내 앞에 있다 라고 말했으면 여던 길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지? 자, 지금 방금 얘기했죠? 좋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도 묶어서 이해해야 돼. 좋다는 무슨 뜻? 방금 얘기했잖아. 좋다 무슨 뜻이라고요? 고마워요. 깨끗하다. 이분을 사용하자. 근데 좋다, 이 좋다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좋다죠. like it. 됐죠? 구분해 주시고요. 이것도 구분하자. 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죠. 하도 할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많기도 많구나 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근데 밑에 있는 하다는 무슨 뜻이죠? 영어로 do로 표현하자. 우리가 뭔가 하는 거 do it 할 때 just do it 할 때 그 do it 하다. 헌사는 방금 말씀드렸죠? 야단스럽다. 표준적인 해석은 야단스럽지만 의미 맥락으로는 삐까뻔쩍이라고 번역하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외워놓으세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녀석들이야. 좋든 싫든 간에. 자, 다시 돌아갈게 이제. 그러면 맑거든 좋지나 말지, 좋거든 맑지나 말지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라고? 맑으면 깨끗하지나 말 것이지, 깨끗하면 맑지나 말 것이지. 그러면 어떻다는 뜻인데 맑고도 깨끗하다 그 뜻이잖아. 됐죠? 맑고 깨끗한 뭐? 기운 에너지, 뭔가 신성한 홀리 에너지, 그렇죠?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저 기운 훑어내어 인거를 만들고자.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는 생각은 뭔데? 이 기운을 다 모아서 인거를 만들고자
인간이 뭔데? 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말하는 거잖아. 저 아름다운 기운을 내가 스크래핑을 할 수만 있다면 저 기운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한테 나눠주고 싶다고. 저 맑은 기운들을, 저 에너지를. 그럼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또 무슨 면모가 나왔어? 유전자로서 면모가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치 생각을 하는 거야. 여행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까? 오케이? 어떻게 해야 우리 임금님이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하네.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하도할샤. 형용도, 용 무슨 뜻이죠? 형용사가 뭔데? 대상의 상태와 성질을 말하는 게 성용사 아니야. 그지? 상태와 성질도 끝이 없는 듯하고 그 태세, 그 움직임, 그 어떤 기세 그런 것들도 하도할샤 무슨 뜻이라고요? 나오네 또? 바로 나오네? 많구나 많구나. 자연의 어떤 버라이어티한 모습이 형용과 태세가 아주 그냥 현란해. 참고로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헌사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 헌사에서 천지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마는 오케이? 천지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건 천지의 모습이잖아. 천지 세상이죠. 하늘과 땅 세상의 모습이 만들어질 때 삼기라는 만들다죠. 우리 3인국에서 배웠죠? 이몸 삼기실 때 니모조차 삼기신이 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었냐? 반복된다는 그것도 알아두자. 삼기신이 그때는 자연이 되었겠지만 이 세상에 산의 모습이 나타나고 구름의 모습이 나타나고 바다가 나타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었겠지만 그런데 이제야 보니까 유정도 유정하죠. 유정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정이 뭐예요? 어떤 정서잖아.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힘들어. 야 봐봐. 벌써 요만큼 하는데도 해석이 이만큼 필요하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중량 이전 부분이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읽은 데까지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 자, 가볼게. 1번부터 가보자.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가 나타났다. 이중적인 건 뭔데? 이중적인 태도가 무슨 뜻인데? 좋아했지만 동시에 싫어하고, 그지? 사랑하지만 동시에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이중적 태도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금강대에서 진월대로 이동할 때 자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렸냐? 아니죠. 1번 아니잖아. 그러면. 오케이. 2번 가보자. 진월대랑 불정대, 여기랑 어디였어? 잠깐, 불정대 우리 아직 안 배운 거잖아. 젠장. 진월대만 생각하자. 진월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부르려고 있다? 잠깐만, 진월대에서 이미지의 대립이 나와 있어? 아니잖아. 근데 뭐 때문에 속을 수 있는 거지? 날거든 뛰지 말지 이런 것 때문에 속기 쉽죠. 오케이? 해석 똑바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미지 대립이야. 3번 개심대가 나왔어. 개심대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는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번 떼어보자. 선경은 뭐죠? 자연의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후정 거기에서 드는 생각을 나중에 말하는 거야. 지금 먼저 뭘 봤어? 12,000봉을 봤지? 맞지? 선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기를 가지고 내가 인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지. 자신의 정서지. 선경 후정 맞죠? 괜찮아요? 그래서 화자가 바라본 풍경 12,000봉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그에 대한 감흥 저 기운을 훑어모아 인거를 만들고자. 완벽하네. 정답 3번이로군. 됐죠? 정답률 81%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나머지 4, 5번은 활용소니까 일단 지금 못한 거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되셨죠? 자, 다음 구절. 잠깐만, 이거 계신데가 다시 쓸 지우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갈게요. 아니다, 이거 한번 틈을 이용해볼까? 자, 그 다음 장소를 일단 먼저 써보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칠판이 이것도 부족하다고? 자, 가보자. 자, 그 앞에, 참고로 이 앞에 이제 또 송간 세로 좁은 길을 훑어 지나서 그 RP라는 것은 그 앞의라는 말이야. 그 앞에 있던 너러바회. 너러바회는 넓고 평평한 바위를 말하는 거죠. 왜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면 바위 중에서 넓고 크고 평평한 바위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 너러바위가 활용소 되어서라. 활용소. 얘들아, 지금까지는 대가 나오다가 갑자기 소로 변신했죠? 소가 뭐예요? 연못 소자죠. 오케이? 연못인데 이 활용소라고 하는 건 특색이 이거야. 왜 활용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우리가 보통 소, 연못하면 뭘 떠올리지? 동그랗고 예쁜 연못을 떠올리잖아. 근데 이 연못은 그렇게 생긴 연못이 아닌 거예요. 바위 틈을 타고 연못이 이렇게 뜨문뜨문 형성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활용소라고 부르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활용소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야, 이 부분.
노란색으로 써볼게. 그 활용소에는 천년 묵은 노룡이 늙은 용이죠. 천년 묵은 늙은 용이 굽이 서려 있어서 기운이 서려 있어서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창해에 이어지니 창해까지 이어진대요. 봐봐. 연못의 물이 바다까지 간 거야. 창해에 이어졌고 그때 풍운을 언제 얻어 3일우를 들였느냐? 3일우가 된대. 연못을 흘러내린 물이 바다에 닿고 그 녀석이 바람과 운, 구름을 타고 증발해가지고 3일우, 3일에 한 번 좀 내리는 적당한 양의 비를 말해. 오케이? 참고로 왜 하필이면 3일우라고 표현하느냐? 예전에 농경사였잖아, 그치? 농사를 지을 때 3일 간격으로 조금씩 내려주는 비가 아주 제일 좋은 비였거든. 그래서 3일우라고 표현한 거야. 오케이, 아무튼 3일우를 내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그 녀석이 뭘 할 거야? 음에의 이온 풀을 다 살려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오케이? 자, 잠깐만 앞에 좀 보자. 지금 이 구절은 말 그대로 활용소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뭘 생각한 거야? 자연의 순환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 물이 어느 세월에 흘러 바다에 닿고 증발해서 구름이 될 것이고 비가 되어 내려서 백성들을 이거 해석해야겠다. 음에는 그늘진 벼랑이라는 뜻이야. 써드릴까? 그늘진 벼랑에 이온은 시든이라는 뜻이야. 시든 풀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죠. 햇볕이 닿지 않고 척박한 환경을 말하는 것일 거야. 근데 그 촉촉한 비가 걔들을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겠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자연의 순환을 말한 것 같잖아.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이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장면이야. 이 장면은 동시에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우리 보통 해석해. 선정이 뭔데? 훌륭한 정치란 뜻이죠. 봐봐.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활용소에서 천년 노령 이거를 화자라고 생각해보자. 즉 철형 자기 자신이야. 내가 창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오케이? 3일우를 내리는 건 뭐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 백성들의 어떤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나?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서 음의 이온 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풀일까 설마? 얘들아, 풀은 뭘 상징할까? 민중이겠지, 백성이겠지.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다 구제해주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치 얘기잖아 지금.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천년 노령을 혹은 임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어느 쪽으로 가도 좋아요. 자, 어쨌든 이 활용소라는 장소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고 있던 선정의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잡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지워볼게. 어떻게든 한 판 안에 다 써보려고 용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밖에 안 남았어. 다 살려내고 싶구나.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가서. 그럼 참고로 이것도 여정 중에 하나긴 한데 경문이나 감상 같은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지, 그지? 그냥 그 길을 지나간 거야. 지나가서 어디 갔어? 외나무 썩은 다리를 지나서 불정대에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장소 왔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불정대라는 장소에 왔어요. 얘들아, 또 대다, 그지? 그러면 뭔가를 관찰하기 위한 장소겠지? 불정대에 와서는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길심 깊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또 아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얘들아, 진짜 아바타 안 봤냐? 아바타 영화를 보면 있잖아. 왜 선 같은 게 하늘에 둥둥 떠 있어서 거기서 막 폭포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모습 본 적 있지? 그 아바타 풍경 같은 거 보여줄 때. 그 마지막에 그 무슨 새 같은 거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 그지? 딱 그 장면을 떠올리면 돼. 어떤 절벽이 하늘에 떠 있다는 얘기는 정말로 절벽이 하늘에 떠 있는 건 아니겠지. 그 폭포의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마치 하늘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지? 다시. 그래서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절벽을 세워놓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려내서, 봐봐. 지금 이거는 대상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긴 해. 이거는 그대로 흰색을 쓰자. 절벽을 하늘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은하수를 한 구비, 한 마디를 촌촌, 마디마디마다 거의 다 무슨 뜻이야? 잘라내다는 뜻이죠? 마디마디를 잘라내서
거의 다 여기서 우리 항진이 시절에서 배우지 않았어? 동짓단 기나긴 밤 한와리를 버혀내요. 그거 똑같이 나오는 말이잖아, 그치? 버혀내니까 실같이 풀텨이셔 배가 팅얼어시니 실같이 풀어가지고 배같이 걸어놨대요.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우리 아름다운 옷감의 어떤 그 느낌. 좋아. 엘라스틴 했어요 할 때 얘가 할 때 그 찰랑하는 그 머릿결 느낌이지? 자, 그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걸쳐 있으니 도경 12굽이 내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거 그거 말하는 거구나. 도경이라고 하는 건 그림책이야. 그림책에서는 12굽이의 폭포로 그려놓은 것이 내 눈에는 여러 개래. 이거 지금 뭐 말하는 거구나. 불정대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제일 유명한 소재 중에 하나 실폭포. 근데 그걸 보고 느낀 감상이 이렇다는 거야. 절벽에 은하수를 딱 잘라놓고 거기다가 실이랑 배를 풀어가지고 걸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지. 그만큼 뭐하다? 이뻐. 정말 이쁘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녀석을 보는 내 느낌은 도경, 그림책에다가는 이걸 총 12개의 폭포다라고 그려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12개의 문제가 아니야. 수백 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적선은 이태백을 신선으로 표현해서 이적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선이 된 이태백을 불러다가 고쳐 의논하게 되면 다시 불러다가 고쳐 다시 의논을 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하려니. 내 생각은 그래. 이태백을 다시 불러다가 여러분들 이태백 유명한 거 태산이 높다 하늘을 메이로 이런 것도 있고 그치? 그렇게 맞나? 아무튼 간에 이태백의 시에 이 여산에 대한 칭찬이 막 나오는데 화자가 볼 때는 야 지금 여기 봐봐 불정대 이 시의 폭포 봤지? 자 잘 생각해봐. 여산이 예뻐 여기가 예뻐 라고 말하면 여산이 무조건 이겨 라는 말 못할 것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뭐예요? 참고로 여기서 도곤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보다 라는 뜻입니다. 비교격 조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여산과 지금 금강산 12폭포는 어느 한쪽이 딸릴 만큼 비교할 만한 녀석이 된다. 딸릴 만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된다. 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어느 한쪽이 꿀린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비등비등하게 예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되셨죠? 방금 말이 꼬였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이 우리가 보는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참고로 우리가 본 부분은 전체 지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일 건 알죠? 자, 이런 내용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못 봤던 선택지들을 마저 마무리 좀 해볼까요? 가봅시다. 고생했어요. 다 왔어요. 참고로 38번에 2번도 마저 봐야 돼. 2번 뒤에 불정대도 또 다시 생각해보자.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이 있었나요? 대립이 있었다고? 없었지? 물론 비교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지의 대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산과 여기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비등비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대비하는 건 아니잖아. 땡이었고요. 4번 5번 봅시다. 활용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 뭔 소리야 이건? 시선이 이동했어? 화자는 뭘 보고 있었어요? 활용소를 봤죠. 그리고 활용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죠? 저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고 비가 되어 내려서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줄 훌륭한 비가 되어주겠구나. 이 생각하고 있었잖아. 무슨 화자의 시선이 이동을 해. 아니지? 됐죠? 5번 활용소부터 불정대까지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았어. 맞나?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이 장소는 지나간 장소일 뿐 딱히 뭐라고 감상이 없어서 넘어간다고 했었지? 그런 장면을 통해서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맞잖아. 자신이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폭발시킬 장면에서는 적절하게 폭발시키고 그렇지 않은 장소는 이렇게 후딱후딱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거겠지. 참고로 그리고 관동병국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지금 5번 선택지에서 말하는 요 장면이 실은 서사의 주된 특징이라고도 알고 있을 거야. 서사 부분이 그런 식이거든. 어디를 지나 어디를 넘어가서 어디서 말을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 속도감 있는 빠른 전개. 자, 이렇게 해서 38번 풀었고요. 39번 아까 풀었었죠? 자, 40번 정리합시다. 1번부터 가자. 혈망봉. 기억나십니까? 혈망봉. 오케이. 굽힐 줄 모르는 지조와 절개라고 우리 얘기했었던 그 부분입니다.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요, 작가가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겠구나. 완벽하죠? 지조와 절개를 가진 모습을 지녔으면 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괜찮아요. 2번 개심대에서 저 기운을 훑어내어서 인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건 사실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 책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위정자로서의 면모. 그렇지? 3번입니다.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 잠깐만 들어가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라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이지. 자, 말이 좀 복잡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자.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쓰진 않았는데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바라보니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다가 대고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아 자연의 미가 생성된 거야? 즉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본떠 이 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니? 절대 아니잖아 그거. 오케이? 이거는 아마 조물주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는 충분히 했었지만 거꾸로 인간 세상의 도리와 이치가 자연에 반영됐다고 설명하고 있는 3번 선택지는 그냥 말이 안 되는 녀석이죠. 됐죠? 정답이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4번 가보자.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배 같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바로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괜찮죠? 보기에서의 문장과 아름답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5번. 참고로 이 문제의 베스트 오답은 또 5번이었어요. 5번 볼게요.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상과 비교했습니다. 맞죠? 비교했었고요.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건 맞죠? 그러면 이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 그렇지. 여산의 진면목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는 네가 시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한 것 뿐이지 난 진짜로 여기서 와서 봤다. 보니까 와씨 끝내주게 예뻐.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뭐라고 말할 길이 없네 라고 말한 장면이었으니 이 녀석은 현실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설명하는 건 가능하죠. 5번도 맞는 얘기였습니다. 괜찮죠? 자,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관종별곡이라는 작품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풀면서 이제 느끼셨을 거야. 우리가 수업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타다다다 정리를 해놓으면 그 해석을 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만들어 놓는구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쪽에 전후 시전 보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숨 좀 돌리고 가자고요. 자, 잠시 후에 봅시다.